오늘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다와다 요코의 얼굴 개념에 맞춰서 어떻게 건축이라는 것을 하나의 환경으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굴은 가시적이 된 어떤 것에서 얼굴을 건축과 도시로 바꾸면 건축과 도시도 가시적이 된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데서부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건축과 도시와 이거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텍스트로서의 얼굴을 읽을 때에는 흔적뿐만 아니라 사물의 배치에도 주목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건축과 도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것들의 배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결과가 된 도시와 건축뿐만이 아니고 그 배치의 프로세스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배치됐고 그러한 배치가 우리에게, 나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서 사용한 방법은 규모의 가시화였습니다. 찰스 앤 레이 임스라는 건축가 부부가 10제곱승의 규모로 이 세상을 해석한다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만든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Now every 10 seconds we will look from 10 times farther away and our field of view will be 10 times wider. 100 meters wide. We are able to see the whole Earth now, followed by the massive outer planets. At 10 to the minus 2, 1/100th of a meter, in every nucleus, electrons in every atom, or 1 and 40 zeros. 저는 이 비디오에 나온 접근 방법처럼 세계적인 스케일에서부터 우리 신체의 스케일에까지 환경으로서 건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 다음부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와 관련이 가장 없는 땅을 우리가 지구상에서 찾는다면 아마 북극이나 남극이 아닐까 싶은데 폴라베어 같은 게 거기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범위의 북극의 영토는 석유나 각종 기타 자원들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은 북극도 도시고 대기도 도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자원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토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역적인 스케일로 가보자면 시골이 오히려 도시보다 더 첨단화되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추출하기 위한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농장의 크기가 거의 월스트리트과 소호 지역 전체를 뒤덮을 정도의 굉장히 큰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스케일에서 보면 시골도 곧 도시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부적으로 건축적인 스케일에서 어떤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요. 뉴욕에 있는 이 건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떤 물자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다 지도 위에 매핑을 한 모습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는 데는 이처럼 전 지구적인 스케일의 물자의 이동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사례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었고요. 미스 팬데루에라는 건축가가 설계해서 만든 시그램 빌딩입니다. 미학적인 어떤 관점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기능적인 이유로 녹이 슬지 않는 황동을 이용하되 미학적인 이유로 청동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 시간을 건너뛴 것 같은 약간 시간을 이겨낸 건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황동을 청동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전체 만드는 사용한 에너지의 약 한 46% 정도를
사용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끌어서 쓰고 건축물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40% 정도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움직임들이 새로운 건축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선 시대와 달라진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로 에너지를 투여를 해야 되는가의 관점으로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들을 최대한 재활용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크게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우드 얼바니즘이라는 것도 요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자원을 채취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목재를 대신 이용해서 건축과 도시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제 건물의 형태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의 환경으로 작용해서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들어갔던 이 건물에서 오히려 더 많이 감염이 돼서 죽었다고 해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이 병원에 가서 이 현장을 목도하고 이렇게 이 공간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 환기가 잘 되고 채광이 잘 되는 방향으로 병상들을 놓고 이 공간의 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겼고 파빌리온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병동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훨씬 더 채광이 잘 되고 당연히 환기도 잘 될 거고 더 쾌적한 환경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한 이런 디자인 하나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는 죽이는 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이런 역사적 사례로부터 실증적으로 우리는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건축의 유형을 개선하는 작업을 한 100년 정도 했더니 전염병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없어진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만성질환은 늘어났습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건물을 통해서 악화가 되고 혹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는 하루 중에 약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고 하고요. 그 실내 환경 때문에 유발되는 질병의 비율이 약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병들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중에 하나는 재료의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천연 재료들만을 조합을 해서 건물을 만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모든 건축 재료는 화학적인 물질들의 혼합의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내 공간을 디자인하고 유해성이 덜한 것이 입증된 제품들 위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건강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가설에서부터 출발해서 요즘은 이런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게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 같은 것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명만 사용해도 우리 신체에 굉장히 큰 이로움이 있다라는 데 착안해서 요즘은 이런 제품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자연광을 들이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창의 크기와 밀도 이런 것까지 조절해서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건축 디자인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하다 요코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물들을, 물질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건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 세계는 도시이고 도시는 시골이고 순수하게 이제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하는 자연은 없고 모든 것은 인간이 컨트롤하고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건조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건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총체적인 환경이라는 것도 더 나아지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